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입니다. 자, 소소하고 때론 시시한 뉴스와 세상을 이 시인의 시선으로 시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초여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방수진입니다. 날이 너무 덥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뜨거운 뉴스를 또 갖고 오셨을까? 네, 오늘은 매우 따끈따끈한 뉴스를 네.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NFT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들고 왔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도 저는 있으시죠? 들어봤어요. 네, 역시 신문에 나잖아요. 요즘에 아주 핫하죠. 네, 많이 네. 기사들이 좀 분석 기사처럼 길게 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요즘에 자산 시장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NFT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대체 불가 토큰이죠. 요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네. 이 NFT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요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자산의 소유권을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제 인증하는 디지털 인증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네, NFT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사실 이전에 블록체인 기술, 네, 그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이해하시면 더 좋은데요. 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정보를 동시에 저장해서 이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이제 그걸 기록해 놓으면서 네. 해킹을 막아내는 기술인 거죠. 예. 이 NFT가 바로 이제 그림이나 영상 같은 이런 예술 작품이나 이런 예. 것들을 디지털 파일화 시킨 다음에 예.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예. 그거에 해당하는 고유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굉장히 희소해. 너는 굉장히 가치가 있어. 이런 것들을 가상적인 어떤 주민등록번호를 딱 찍어주면 너는 굉장히 가치가 있어. 그러면 이런 그거 거를. 하나가 딱 등록이 되는 거네요, 저작권이?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하나가 딱 되면은 이거는 요 사람의 어떤 그 소유자구나. 그리고 이 소유가 누구한테 팔리고 하는 것들은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기록이 모두 돼요? 다 기록이 되는 그러면 것이죠. 내가 샀다가 누가 샀다가 이것이 다 기록되면서 모든 게 기록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NFT 시장에 지금 뭐 문화, 예술, 스포츠 가리지 않고 희소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다 거는 들어가 있어요? 다 지금 진출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요즘에 예술가들, 사실 이제 예술가들이 옛날에는 배고픈 예술가 이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뭐 했었는데 하나 팔 수 있냐 없냐도 너무 힘들고. 그럼요, 사실 그래서 예. 뭐 배고르면서 예술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떤 예술가들은 이제 NFT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인생이 변할 만큼 굉장한 큰 돈을 번 예술가도 진짜요?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뭐 좀 예를 하나 든다면? 좀 예를 드신다면은. 그 캐나다의 미술 작가 엘레나 에징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굉장히 뭐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갤러리에 작품을 걸어보지도 못했는데 갤러리까지 가지를 못한 거죠. 이제 이게 다리도 떨리고 이래서 가지를 못했는데 네. 자기의 작품을 NFT를 통해서 한번 했더니 입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와.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9천만 원에 자기의 그림이 팔리게 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야. 하나 팔고 좀 쉬셔도 되겠네.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실 때가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NFT 시장이 사실 국내에서도 이제 커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이중섭, 뭐 박수근, 김한기 등 그렇죠. 정말 내놓으라고 하는 우리 국내 거장 그림까지 NFT로 전환돼서 온라인 경매에 뜬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굉장한 관심을 일으켰죠. 근데 하지만 이제 고인이 된 분도 계시고 그럼요. 과연 이 정말 만드신 분의 허락이나 의견을 수렴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뭔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뭐 위작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방수진 시인도 이제 이런 뭐 가상화폐 요즘에 뭐 토큰 뭐 너무 많아서 네네. 완전히 이제 좀 이해를 하신 거예요? 사실 뭐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는 저도 해보셨어요? 저는 아직은 해보지 않았는데 좀 요런 거에 대해 저도 좀 한 발짝 발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요거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렇죠. 좀 관심이 가긴 합니다. 솔직히. 네. 자, 오늘 미술품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15년 전에 뭐 트위터에 글 하나 썼던 것도 뭐 33억 원 네, 맞습니다. 네, 판매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1년치 방귀 소리를 뭐 이거는 왜 사는지 나는 알다 모르겠네. 하여튼 그것도 뭐 듣고 싶을 때가 있는가 봐요. 그렇죠. 파일이 50만 원에 팔렸다는 얘기도 있고. 네. 하여튼 뭔가 특이한 그런 어쨌든 소유권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릴 수 있구나 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예술을 넘어서는데요. 그렇죠. 사실 희소성이 부여할 가치가 있다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면 뭐든지 NFT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뭐든지. 방구 소리 마저도 유통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저는 근데 좀 솔직히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소설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어떤 소설이죠? 그러니까 김성중 소설가의 국경시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기억을 팔아요. 기억을. 네, 자기의 수중에 돈이 없다면 내가 가진 기억을 조금 떼서 팔고 그 값으로 물건을 계속 사면서 나중에는 죄다 팔아버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거든요.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이거에 쇼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NFT로 기억의 잔상이 아니라 그 기억 자체마저도 팔 수 있게 되는 시절이 온다면 내가 주체고 내가 경험한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정작 것이 소유 되는군요. 것은 남의 건이 된다면 이게 내가 마냥 그러려니 할 수 있을까? 돈과 예술을 넘어서 우리 소유에 대한 욕망의 끝은 어딘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면서 굉장히 아찔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뭐 정말 뭐 트위터에 글 하나 방귀 소리 하나 이런 게 다 팔릴 정도니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건 과연 어디가 끝일까? 그렇죠. 예. 야, 주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은 방수진 시인이 내놓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좀 팔아볼 수 있을까 네. 했을 때 저는 꿈을 좀 팔아볼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기억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기억이랑 비슷한데 대신 꿈은 매일매일 다시 생산되니까요. 내가 꿈을 팔아도 내일 다시 꾸면 되니까. 꾸면 되니까. 네, 좀 제 입장에서도 뭐 특이한 꿈이 있는가 보죠? 굉장히 기상천외한 꿈을 제가 평소에 많이 꾸기 때문에 이 꿈을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볼까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 꿈은 원래 팔지 말아야 될 좋은 꿈을 안 팔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모르죠. 제 욕망이 끝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저도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기 꿈은 때문에. 사고 싶긴 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가 좋은 있을 거잖아요. 꿈이면. 맞습니다. 네, 그것도 당일날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효력이 있죠. 당일 판매. 당일 판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시장이 더 커진다. NFT 시장이 더 커지면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돈을 버는 방식이 전혀 예상치 못한 희귀성으로 본인만 가지고 있는 소중하고 희귀한 것으로서 돈을 번다. 정말 전과는 달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고유한 가치를 매겨서 희소성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NFT의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 소유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실 예술의 근본 가치가 오히려 이걸 통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좀 걱정이 되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만이 과연 유의미한 것일까? 그렇죠. 환산할 수 없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전 들면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걸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나 좀 화폐 만능주의에 빠지게 될 수도 있겠다. 이제는 물건이 아니어도 환산이 돼 버리니. 그럼요. 무조건 가격을 매겨버린다라는 보이지 이 않는 것 중에도 분명히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건 중요하다. 아닌 건 맞습니다. 안 중요하다. 그렇게 가치가 매겨져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시네요. 네. 그럼 문학 분야는 NFT에 뭐 소개된 게 없나요? 국내에? 최근에 사실 좀 색다른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배수연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인 쥐와 굴이라는 작품이 굴. NFT로 이미 일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0원이었던 정가 시집이 자그마치 NFT를 통해서 45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뭐 500배 순간 확 뛴 건데요. 네. 이게 단 한 권의 NFT 상품으로 낙찰자 소유한테 돌아가면서 이 희소성을 보유하게 되는 NFT, 이 시리얼 넘버 권한까지 같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치가 확 뛰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이 블록체인상에 한번 기록된 NFT 소유권은 영원히 이제 변조가 안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예술 작품이 아주 유명하고 고가가 되었을 때 사실 이러한 권리가 사실상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초판 원래 보통 우리가 시집이든 소설이든 뭐 이런 문학 작품 초판에 특히 작가의 사인이 들어있는 책들은 이제 보관하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친필 사인본은 친필 사인본. 네.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셨나, 배수연 시인? 사실 이제 그걸 좀 다행스럽게도 네. 이제 이 배수연 시인께서는 그 수익을 이제 본인이 가져가셔도 무방하지만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뭐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라는 어떤 핫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작품이 NFT로 자그마치 한화 785억 원에 낙찰된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정말 배고픈 예술가라는 말이 옛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저도 뭐 NFT를 좀 가까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사실 NFT를 하면서 정작 그러면 예술 작품을 그린 창작자는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그럼 어떤 시를 좀 읽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김학중 시인의 상자도시의 일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김학중 시인은 실제로 IT 덕후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 인터넷 기술 4차 산업혁명의 동향을 잘 알고 있는 시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의 작품을 쓰는데 오늘 이 상자도시가 저희가 하는 주적 굉장히 맥이 맞아 있는 구석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 김학중 시인의 상자도시 같이 저희가 글을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모든 도시는 상자에 감염되었다고. 당신들의 주소는 이미 팬데믹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자도시의 생산자로 도시의 수익을 나누어 갔죠.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던 인류의 인구 창출도 직접적인 수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끝없이 연결되고 성장하는 도시, 초고속 나노 튜브로 이동하는 상자들의 행렬. 우리는 그 흐름 속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거리를 잘 두고 운반되며 잘 쌓이죠. 네. 사실 이 시에서 저 상자라는 시어를 뭐 가상세계 혹은 비트코인, 채굴, 뭐 토큰 바꿔도 이해가 될 만큼 없군요. 무리가 없을 만큼 가상세계에 정말 홀릭해 있는 우리의 현재수가 좀 팬데믹이랄 수도 있겠다. 굉장히 반성적 사고를 일으키는 시고요. 우리가 가상세계가 만든 품 안에서 흘러가며 이렇게 쌓여가면서 살지만 과연 우리가 쫓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어디에 있나. 그러네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이 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NFT와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